기존의 딸로 태어난 공주나 옹주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의 공주들은 혼인을 해도 궁궐 근처에서 금지옥엽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고, 효를 강조하는 나라 이념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시댁 어른들께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려 시부모가 며느리인 공주를 깍듯하게 예우하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양반가의 남성들은 대개 부마가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부마가 되면 관직에 나갈 수도 없고 평생 의빈부에 소속되어 한량으로 살기 일쑤였습니다. 거기다 아내인 공주를 상전 모시듯 해야 하고 작은 잘못만 있어도 왕에게 불려가 혼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문 남성들처럼 첩을 들이기도 쉽지 않았고 공주나 옹주가 먼저 죽어도 재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몰래 첩을 들였다가 들키면 유배를 당하거나 직첩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축첩이 흔했던 조선사회였지만 공주의 남편만큼은 그럴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닥에도 예외는 있었으니 그는 바로 중종의 부마였던 순원이 조의정이었습니다. 그는 중종의 딸 효정옹주와 혼인하였지만 다른 여인을 품어 문제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효정옹주는 조선 중종의 서오녀로 동복언니로 정순옹주가 있습니다. 1520년 중종의 후궁이었던 수건 이씨의 밑에서 태어났지만 수건 이씨는 효정옹주가 태어난 그 해에 산옥열로 사망하게 됩니다. 중종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였는데 특히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인 효정옹주를 애틋하게 여겼습니다. 중종은 금이야 오기야 기른 옹주를 1532년 조침의 아들 조의정에게 하가시킵니다. 조침은 호조 참판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가 대간들의 탄핵으로 경주 부윤으로 좌천된 인물로 아들인 조의정이 부마로 뽑혀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효정옹주는 집안의 은인인 셈이었고 조의정은 부마로서 순원위의 호칭을 받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시켜놓고 보니 순원위의 행실이 불손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부마 조의정은 효정옹주와 합혼례를 치른 후 성에 눈을 뜨자마자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되었으니 그 여인은 효정옹주의 시녀 풍가이였습니다. 풍가이는 원래 수건이 씨의 외가에서 보낸 여종이었습니다. 효정옹주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로 옹주와 친구처럼 자랐습니다. 풍가이는 비록 여종이었지만 효정옹주와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풍가이는 인물도 좋았고 성품도 좋았으며 충성심도 매우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효정옹주는 시집을 가면서까지 풍가이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극의 서막이었고 부마 조의정이 풍가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효정옹주는 이를 알고서도 조의정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가이를 첩으로 드릴 것을 권하며 자매 같은 풍가이를 위해 남편을 양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조선시대에는 간혹 있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인 중에는 자신의 자매 같은 몸종을 남편의 첩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마가 첩을 드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옹주가 죽기 전에는 첩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왕가의 법도였습니다. 만약 왕실에서 조의정이 풍가이를 첩으로 드린 사실을 알게 되면 그냥 두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효정옹주는 조의정과 풍가이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따라온 보모와 시녀를 궁궐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별탈 없이 잘 지냈지만 궁궐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행이 닥쳤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옹주의 시녀에게서 조의정이 풍가이를 첩으로 들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이모 할머니 박씨와 이모 이씨는 노발대발했습니다. 결국 그 사실은 중종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중종은 옹주의 이모인 상궁 이은대에게서 이런 말을 전해 듣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풍가이가 본부인인지 옹주께서 본부인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풍가이가 본처 행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불쌍한 우리 옹주마마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중종은 효정옹주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즉시 풍가이를 잡아오게 해서 노비를 담당하는 관청인 내수사에 보내버립니다. 조의정이 풍가이를 내치고 정신을 차리길 바랬습니다. 효정옹주는 궁에 2번이나 들어와 두 사람이 죄가 없다고 고했는데
중종은 부인이 질투하지 않는 것은 진심이 아니다라고 일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조의정의 나이는 18이었기 때문에 아직 어려서 실수를 한 것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의정은 정신을 차릴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 풍과인은 죄를 받아 함흥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조의정은 몰래 동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여종을 대신 함흥으로 보내고 풍과이를 몰래 데리고 와서는 순천에 있는 자신의 본가에 풍과이를 숨겨놓고 미래를 즐겼습니다. 한편 중종은 효정옹주가 산딸에 이르자 옹주가로 의녀를 보내기 위해 순원위에게 명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원이는 그렇다 할 상답조차 하지 않은 채 옹주의 출산을 방관합니다. 그러나 해산을 한 옹주의 병세가 위독해졌고 순원이는 그제서야 임금께 소식을 고했습니다. 애가 탄 중종은 속히 의녀를 본제로 보냈는데 무슨 영문인지 순원이는 의녀의 출입을 막았고 그러던 중에 효정옹주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중종의 분노는 극에 달했는데 그는 순원이를 국문하여 그간의 죄상을 자백받습니다. 순원이는 풍가이를 본가에 빼돌린 일로 추궁당하자 풍가이가 귀향길에 도망쳤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며 줄줄이 일탈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효정옹주가 출산한 직후에 외조모가 보고 싶다고 남편에게 부탁하였는데 순원이는 그조차도 들어주지 않아 옹주의 원혼에 한이 맺히도록 했습니다. 중종은 이 같은 만행을 듣고 순원이를 주살하려 했지만 그의 압이 좋치니 고관으로 지낸 점을 참작하여 목숨은 살려두었습니다. 또 효정옹주와 자식까지 둔 처지였기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의 직첩과 재산을 몰수 귀양을 보내는 데서 그쳤습니다. 중종의 원통함은 조의정의 첩실 풍가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중종이 바라보는 풍가이는 주종의 의리를 저버린 채 주인의 남편을 앗아간 요물이었고 자신의 딸을 그토록 쓸쓸하게 죽도록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풍가이는 순창에서 잡혀와 국문을 당했는데 신문을 받는 동안 안색도 변하지 않았고 질문에 답변도 조리 있게 했습니다. 그녀는 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영리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조사하던 사람들도 감탄할 정도였는데 그녀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상께서 노비에게 노여움을 품으셨으니 노비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노비가 되어 주인을 능멸했다는 오명을 쓰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녀가 효정옹주를 막대했다는 증거 같은 것은 없었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조의정이었습니다. 중종은 그녀가 조의정의 사랑을 믿고 옹주를 능멸했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효정옹주가 죽었을 때 집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조의정과 모의했다는 혐의는 풀게 됩니다. 하지만 공주를 능멸했다는 주장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벌 주기를 원했지만 조사관들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혐의가 분명치 않았습니다. 조의정이 풍과이를 취한 것이 나쁘지 조의정과 붙어먹은 풍과이는 죄가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또 그녀의 손가락 하나가 끊어져 없었는데 이에 대해 당시 사관은 다음과 같이 논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끊어졌기에 물어보니 어머니가 아플 때 끓여서 약에 타서 먹였다고 했었다. 어찌 자기 어버이에게 효도한 사람이 자기 상전에게 그처럼 불공하였겠는가. 이토록 어버이를 공경하는 자라면 옹주에게 불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당대 사관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종은 풍가이에게 장 100대를 치고 귀양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 100대의 형벌은 즉각 치료하지 않으면 장독이 올라 죽기 마련이었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가망이 있었기에 풍가이에게 그리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궁이 장을 맞은 풍가이를 납치해 감금하면서 그녀의 처지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 상궁은 은대라는 자인데 죽은 수건이 씨의 동생이자 효정옹주의 이모였습니다. 상궁 은대는 조카의 원한을 갚기 위해 풍가이를 감금하고 환부를 구타했으니 당연히 치료를 받지 못한 풍가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궁 은대의 가혹한 행실이 조정에까지 들리게 되었고 중종은 상궁 은대를 두둔했지만 신하들은 한 달이 넘도록 은대의 처벌을 주청했습니다. 상궁 은대의 원한은 인지상정이나 사사롭게 사람을 감금하고 구타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은대는 대구로 귀향을 떠나 1년 남짓을 살게 됩니다. 분가이는 미모를 타고 태어나 불운한 위치에 놓여 비참하게 죽은 여인이 되고 말았고 결국 효정옹주, 분가이, 조이정 셋 다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